대통령실에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민정 기능을 부활할 것이다.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 폐지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민정수석실을 이제 없었습니다. 지금까지. 그랬는데 아무래도 민정수석실 뭐 법률수석 이런 또 새로운 이름의 어떤 조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법률수석, 민정수석 뭐 이름은 어떻게 짙은 그 비슷한 기능의 대통령실 조직을 새로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민심을 파악해야 된다. 정확하게. 왜냐하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?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17%포인트 차이로 진다라고 오래전부터 저희 뭐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. 이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. 이거는 역전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님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모르죠. 뭐 대통령이 여기서 확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. 난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회고록을 쓸 때 강서구청장 선거 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뭐 다 언론들이 했지만 그 언론들이 무식한 거다. 나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. 그러나 중도에 하차할 수 없어서 끝까지 간 것이다. 이렇게 회고록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누가 알겠습니까? 그런데 아무튼 이제 시정에 돌아대는 얘기로는 모든 곳에서 강서구청장 진다고 했는데 그것도 17%포인트 차이로 그러나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만 이길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다.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횡행했거든요. 사실은 사실 확인은 잘 안 됩니다. 근데 지금도 이제 이번 총선 국면 포함해서 이번 총선 때도 지금 제 귀에 와닿는 얘기만 해도 많습니다. 뭐 최종 그 보고가 104석이라더라. 국민의힘이 플러스 마이너스 5석이래. 제가요 선거 3일 전인가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. 또 최근에는 아니야. 마지막 보고서가 대통령실에 갔는데 97석이라는 보고까지 갔었어.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런데 대통령은 과반 이상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더라. 뭐 대통령이 그런 그 97석이니 104석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이런 보고가 올라오면은 대통령이 이거 맞아라고 되물으면서 화를 내셨다더라. 뭐 이런 얘기가 막 있는데 아휴 뭐 여의도의 증권과 찌라시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.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.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직전에도 막 돌아다니고 사실 확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 얘기는 누가 도대체 만들어서 누가 도대체 옮기고 다니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. 뭐 그런 부분 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국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.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. 그래서 대통령한테 도대체 어떤 정보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올라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 총선도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한테 올라간 보고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잘 믿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는 식으로 늘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다 안 믿습니다. 사실 끝나고 나면 오만 얘기 다 합니다. 지 혼자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.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빈정상해요. 지 혼자만 똑똑해. 그 지는 다 알고 있었어. 진즉 좀 말하지. 보름 전 한 달 전에는 입 다물고 있다가 총선 다 끝나서 득표율 개표율가 다 나온 다음에 꼭 자기는 뭐 다 알고 있었고 경종을 울렸는데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정말 그냥 옆에 있는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.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제 민정실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민정수석실 이렇게는 안 붙일 것 같아요. 그거는 워낙 대통령의 이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좀 바꾸지 않을까. 시민사회 수석실은 폐지한다고 그러죠. 황상무 씨가 이제 그 설화에 뭐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
뭐 법률 수석 그래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래서 기능은 어쩌면 비슷할 수가 있다. 좀 민정 동태를 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. 그다음에 이제 공직자 후보들 검증할 때 지금까지 공직자 후보 뭐 비단 윤석열 정권 때뿐만이 아니고 이 앞 정권 그 앞 정권 뭐 정권 있을 때마다 야 후보 검증 참 잘하네 이렇게 칭찬 받았던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? 항상 뭐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고 그랬었지요.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하고 있는 검증 기능하고 지금 법무부가 하고 있는 공직자 후보들의 검증 기능이 있거든요. 이제 그걸 어떻게 좀 통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기능, 그다음에 친인척 관리,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한테 친인척 관리를 이렇게 친인척 관리가 아니라 검증하는 차원에서 뭐 특별 감찰관 제도가 있고. 제2부속실 얘기가 늘 있어 왔고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왜 대담할 때 그거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곧. 근데 그때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뒷소식이 없잖아요.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이 KBS에서 대담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특별감찰관하고 제2부속실 하겠다고 해놓고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또 왜 그건 감감무소식이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총선 끝났으니 이제 비서실장 정해지면 그 비서실장과 함께 이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할 때 법률 수석 자리도 만들고 특별감찰관 문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 얘기도 이제 악귀를 짓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2시엔 김광일 쇼가 대통령실에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. 제도가 미비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귀에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. 시스템이나 제도 탓할 것 없습니다.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그 수백 명 참모들이 대통령 입이 하나고 대통령도 귀가 두 개잖아요. 꼭 들어야 될 말, 놓치면 안 되는 말, 그런 말들을 제때제때 전달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대통령이 민정을 몰라요? 그 말이 됩니까?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법률수석비서관이 없어서 대통령이 민심을 놓치고 있었어요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데는 용산에는 대통령실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에. 굉장히 많습니다. 국정원에도 있고 총리실에도 있고 뭐 경찰 조직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. 대통령실이 그런 민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. 그런 의지를 갖고 실천에 옮기느냐가 중요한 거죠.